대한민국의 이 해상 작전 헬기 반드시 필요합니까? 아 당연히 필요하죠. 오케이. 필요하니까 예. 방사청에서 서둘러 막 하고 있죠 사업을. 그러니까 예. 이건 엄청 서둘러요. 예. 그만큼 이제 배들이 막 나오잖아 지금. 헬기를 실어야 되는 배들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밀리터리 지식 채널 슈퍼소닉 TV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 그리고 저 소닉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 진짜 저희 네. 이 슈퍼 형님들 정말 복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네, 정말 집안 이 가만사성이라고 집안도 좀 평안하시고 하시는 일들 다 잘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건강 잘 지키시고 건강도 중요합니다. 예. 자, 그러면서 오늘의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이 신형 해상 작전 헬기 사업 2차 사업을 방추위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살펴보니까 이게 경쟁 기종이 딱히 몇 개 업체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후속 사업인데 MH60R 현재 시오크. 네, 시오크를 이제 올해 3월부터 도입을 시작을 하는데 네네. 그 1차 해상 작전 헬기 사업은 이제 2024년 3월부터 2026년 아마 1월 달까지인가 아마 이렇게 다 수행을 할 거예요. 다 전달을 받고 부대 배치하고 그리고 이제 뭐 행정 처리 다 끝내면은 행정 처리까지 포함하면은 이제 26년까지 가는 건데 네. 그 대수가 12대. 12대죠. 예, 12대가 이제 들어오면은 1차 사업에서. 예, 이제 1차 사업에서 12대가 들어오면은 네. 2026년도 중반에 네네. 그 옛날에 도입한 링스 헬리콥터가 있습니다. 링스 헬기가 이게 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1990년대 들어왔는데 거의 뭐 30년이 넘었어요. 뭐 운영 수명 운영 수명 기간을 다 채우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1990년에서 91년 사이에 받았죠. 영국에서. 정확히는 1990년 7월에 2대를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그래서 해서요. 이렇게 나눠서 받았죠. 예, 1991년 5월까지 총 12대가 도입돼서 그 중에서 이제 한 대가만 소실됐고 운영 중에 추락으로. 그래서 아마 11대를 이제 가지고 있다가 그것도 이제 2차 사업이 있었어요. 한 3, 4년 후에. 그래요? 예, 그래서 96년도에 기존 96년도. 결정을 했는데 네네. 그 당시 옛날 얘기죠. 예. 기존 결정을 했는데 슈퍼링스. 슈퍼링스. 네, 슈퍼가 붙죠. 맞습니다. 예. 슈퍼링스. 그냥 링스가 아니라 슈퍼링스. 예. 뭐 센서나 엔진의 힘을 좀 더 강화했다고 그래서 예. 슈퍼링스가 이제 결정이 돼서 맞아요. 그게 99년, 2000년 또 이제 2000년도에 막 도입이 되기 시작해요. 우리 한국군에 해군에. 그건 13대. 13대. 예, 왜 13대냐면 이제 먼저 번에 한 대를 이제 운영 초기에 이제 손실이 됐기 때문에 네네네. 그걸 보충하는 숫자로서 13대를 발주했죠. 그렇게 했을 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한국 해군이 이 1990년에 도입한 링스 11대 그리고 2000년에 도입한 슈퍼링스 11대 총 이 22대예요. 정확히 운영하는 거는 이제 23대죠. 한 대를 복원을 했어요. 추락했던 거를 다시 복원을 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예, 그래서 23대로 이제 그 명시가 되고 있죠. 네네네. 숫자상으로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MH60R을 이제 선정하게 됐는데 네네네. 그 경쟁한 기종이 와일드캣. 그러니까 지금 중간에 와일드캣 8대 사업도 빠뜨리신 거야. 8대. AW159 159. 와일드캣 8대.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와일드캣은 성능을 이제 보강하고 기체를 좀 이렇게 각을 져서 스텔시하게 만든 건데. 예.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이게 슈퍼 링스 아니냐. 슈퍼 링스. 링스 있고 슈퍼링스 있고 슈퍼 링스 이것이 와일드캣. 예,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잖아요. 무슨 야생 고양이처럼. 근데 실제로는 그의 개량형인데. 2016년에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개량형인데 이것도 엄밀히 따져보면은 링스 계열을 이렇게 쫙 이렇게 살펴보면은 네 번째 개량형, 네 번째. 네 번째 개량이요. 첫 번째 최초의 이제 기체는 70년대 존재를 했고 시작이 예. 그 뭐 서독군 해군이라든지 네. 영국군, 프랑스군 다 도입을 해요. 네네. 근데 그 당시 70년대 중반인데 우리 그걸 보면서 되게 부러워했지. 야, 저거 우리한테 사이즈가 딱 맞는 좋은 헬기인데. 딱 맞는다. 근데 돈이 없어. 그 당시에는 70년대 중반에는 예. 그거에 어떤 도입을 할 그 비용이 배정이 안 돼 해군한테는. 아. 그래서 그 옛날에 처음 우리가 해상작전 헬기라고 해서 도입한 게 무늬만 해상작전 헬기 프랑스제 알로에트 3 달걀 헬기라고 합니다. 달걀. 근데 이거는 좀 무늬만 해상작전 헬기지. 예. 어뢰 같은 무장을 싣고서 이제 그 모함에서 이제 이함을 합니다. 떠가지고 네. 지정을 해줘요 무전으로 어디에다가 떨구라. 어. 대점 어뢰를 경어뢰 그런 식으로 네. 헬기가 포착하는 것이 아니고. 네. 왜냐면 외형상으로는 뭐 레이더도 있고 뭐 이렇게 뭐
디핑 소나 같은 것도 있고. 근데 소나. 그게 뭐 예. 성능이 안 나오는 거. 아주 값싼 싸구려들. 포착 그거 가지고 어딘가 없는. 예, 예. 그러니까 뭐 정보를 이렇게 해가지고 통합도 안 되고 계기판에서. 네네네. 아주 뭐 저기죠. 아주 초보적인 그 해상 작전 헬기인데. 네. 그래도 이게 어디냐 해가지고 도입을 했어요. 아, 이게 70년대 중반, 77년, 78년대 연이어서. 그 옛날에. 예. 그래서 최초의 대한민국 해군의 해상 작전 헬기였죠, 그게. 그래서 잘 운영했어요. 왜냐면 뭐 그게 운영하기 쉬우니까 헬기가. 네네네. 그리고 83년대에는 동해안 울릉도 이제 근해에서 북한의 간첩선을 또 격침을 합니다. 어뢰가 아니라 이제 미사일을 쏴서. 아, 미사일 쏴서. 근데 그 미사일이 대전차 미사일에 사실상 해상용이 아니라. 근데 여러 차례 이제 쏴가지고 격침을 시켜요. 여러 차례 쏴서. 예, 그래서 그런 실적이 있죠. 최초의 해상 작전 헬기는 전과가 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성능이 부족하니까 그래도 네네네. 본격적인 이제 대잠 헬기가 아니다 보니까. 전혀 아닌 거죠. 예, 무늬만. 근데 이제 국방비가 계속 이제 늘어나면서 기회를 본 거죠.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말에 영국제 링스를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도입을. 그래서 이제 링스가 이제 1차, 2차 뭐 더 나가서 3차까지 도입이 된 거죠. 최근까지. 2016년까지.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해상 작전 헬기는 총 31대예요. 그런데 여기에 2025년까지 이 해상 작전 헬기 사업 1차로 해가지고 이 시오크 12대를 도입하는 절차를 지금 현재 밟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또다시 해상 작전 헬기 2차 사업으로 12대를 도입했다. 네. 그런데 이 타이밍을 보니까 이것이 울산급 호위함 배치 3 네. 이 사업하고 미니 이지스함 KDX 네. 이 도입에 맞춰서 이 12대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냐. 그건 이제 우리 피디님이 이제 제 생각인데. 뭐 생각이라고 해도 다른 측면을 보신 거고. 네네. 제가 또 보는 다른 측면, 반대 측면에서 네네. 보면은 그 링스를 우리가 이제 말씀드렸죠. 26년도에 1차 도입된 그 링스가 퇴역을 다 해야 됩니다. 12대 1차 사업 들어온 것 때문에 네네네. 들어오면서 그 링스 헬기도 역시 1차 사업이 그러니까 대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숫자만큼. 그대로. 예, 한 개 대대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슈퍼링스도 그 텀 자체가 그 당시에 90년대 당시에 네. 그 텀 자체가 짧아요. 그러니까 운영 수명이 얘도 이제 그 시점 가면 또 빨리 벌어야 되는 2030년도에. 얼마 안 됐죠. 예. 그래서 그 후속 사업을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이제 텀을 두고 한 3, 4년이나 4, 5년 텀을 두고 대체 사업들을 하는 그러네요. 거예요. 네. 그래서 정확히 이제 대체 사업이면서도 그때 가서 말씀하신 대로 네네. 최신형 호위함들이 등장을 하면서 다 헬기 데크를 갖고 있는 그렇죠. 해상 작전 헬기, 그러니까 대잠 헬기들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다 그런 여러 가지 목적 동시 이제 부합이 되는 거죠. 플랫폼 함정과 함께 노후화된 해상 작전 헬기들을 그때마다 대체를 하려면은 네네. 지금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추위에서 의결을 안 해주면은 네. 지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최초의 행정 작업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가지고 실제 물건을 받아서 운영하기까지는 아주 빠듯한 시간이죠. 그러네요. 1990년에 링스를 도입했고 또 2000년에 슈퍼 링스. 그다음에 그러니까 10년 차이밖에 안 나니까. 물론 이제 2016년에 8대 도입한 슈퍼 링스, 와일드캣. 그런 이제 계속 갈 것이고. 그건 더 가야죠. 네, 그건 계속 갈 것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사업이 이제 최초의 MH60을 이제 선정했을 때 네네. 이 후속 사업도 이것이 먹을 것이다. 더 뭐 얘기할 거 없다. 근데 또 이 방사청의 또 이 규정이 경쟁 사업을 항상 시키잖아요. 늘 경쟁이죠. 그러니까 뭔가 세워야 돼 경쟁을. 금방 떨어뜨려도. 그런데 그게 희한한 게 제가 봐서는 말입니다. 이건 무조건 이 로키드 마틴 시콜스키사의 MH60R 시오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NH90을 데려오는데 먼저처럼. 그럼 얘의 문제점, 단점 여기서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NH 인더스트리스의 NH90 얘를 그냥 여기다 갖다 낀 건가? 그냥 이제 언론 이제 발표할 때 기자들이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에는 NH90을 또 경쟁을 세울 거야. 근데 해당되는 에어버스 헬리콥터에서는 내가 미쳤냐? 거기 뭐 제안서 쓰면 돈이 얼마인데? 그러니까 제안서 쓰기 전에 이제 포기해요. 처음에는 뭐 이렇게 정보 제공을 받아가요. 뭐 이렇게 응찰하려면 뭘 이렇게 서류를 만들어라. 네네네. 그건 받아가. 입찰 제안서. 뭐 그러니까 그런 거 받아가고 네. 예의를 갖춰. 뭐 다른 사업도 있으니까 뭐 에어버스 헬리콥터가 우리 수리원과 LH에 또 이렇게 연결돼 있으니까. 그렇죠. 네, 뭐 이렇게 부속품 제공하고 생산 납품하는데.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예의를 갖춰서 와가지고 일단 제안서 뭐 이렇게 하시라는 거 받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을 이제 그러니까 막 써서 막 서류를 만들어야 돼. 수도 없는 그 서류를 많은 서류를. 그 돈이 꽤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그때는 이제 안 만들어. 그리고 이제 가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좀
참여 안 하겠습니다. 아, 그럼 절차를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형식적인 절차를 밟게. 방사청이 곤란하지 않게. 근데 우리 방사청은 할 건 다 했다. 예, 서로가 이제 곤란하지 않게 응해주고 이제 적정한 시기에 나가주고. 그러면 이제 MH공항이 또 이제 혼자 이제 또 FMS로 이제 또 2차 판매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올해가 해가 바뀌었죠. 네네. 올해 24년도가 이제 럭키드 마틴 24년입니다. 시콜스키한테 대단히 중요한 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왜 중요하겠습니까? 이게 하나만 팔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럭키드 마틴 시콜스키사는 저 동부에 있습니다. 커네티컷주에 네. 스트랩포드 가봤는데 거기 공장이 되게 낡았어. 오래됐어. 아 거기는요? 야, 저 혼자 가봤어 옛날에. 오 그래요? 찾아가기 힘들어. 근데 거기가 이제 하나의 이제 회사 전체 그 그룹에서 디비전 형식으로 계열사 형식으로 이제 버티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게 헬기를 많이 팔아야 돼. 헬기만 파는 회사, 만들어 파는 회사니까. 그래서 한국 시장에 이제 눈독을 들였던 게 작년에 23년도에 특수전 헬기 네네. CH-53K 우리 얘기했죠. 네네. 이것도 팔아야 되고 해가 바뀌니까 또 이제 MH공항 2차도 팔아야 되고. 와. 그런데 또 하나가 더 생겼어. 이번에 방출해서 뭐죠? 대통령 전용. 아 맞습니다. 대통령 전용 헬기 거의 뭐 7천억 정도를 들여서 세 대를 사는. 네. 세 대를 비싼 거죠. 와. 피디님은 되게 이제 비싸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뭐 네. 1조도 안 되는 사업인데 뭐 비싸. 아니 세대 하는데 거의 뭐 7천억이 넘는다고 하니까 자동차 잘 하시잖아. 그 옵션 같은 거 막 붙여봐. 뭐 여러 좋은 거, 막 차에 좋은 것도 붙여봐. 상승하잖아 가격. 아니 근데 지금 이 도입하는 MH60R 시오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한국 해군이 2025년까지 총 9,600억 원을 투입해서 12대를 도입하는 거예요. 거의 1조죠. 예. 거의 1조. 그런데 대통령 헬기 세대 아 얘는 몸이 크다니까. 하는데 규격이 크죠. ROC가. 거의 뭐 7,400억, 뭐 7천억 몸뚱아리가 이 정도 되는데. 몸뚱아리가 일단 규격이 커지는데. 하긴 뭐 대통령 그 안전과 보안 등등 여러 가지 센서 이게 어마어마한가 보죠. 치고 이제 동체가 큰 헬기고. 크죠. 예. 예. 이 몸뚱아리 크니까 일단 가격대가 틀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 보안 장비가 더 많이 달리니까 아주 치밀하게 다니까 예, 예. 거의 뭐 그것도 비슷한 이제. 예. 단가가 완전히 거의 뭐라고 해야 되나 롤스로이스급이라고 해야 되나? 뭐 좋은 거니까 뭐 몸에 좋고 뭐 안전하게 타고 다니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세대나 필요합니까? 매번 세대였어요. 어떤 게 비행할 때 그 서로 이렇게 누가 어디에 탔는지 누가 탔는지 모르게. 어디에 탔는지 모르게. 예. 기본적으로 세대 보통 미국도 세대. 그러나요? 그렇죠. 이게 어떤 하나의 규격 같은 뭐 국가별로 기본 사항이죠. 그러니까 좀 산다는 나라에서 이제 대통령 전용기나 하여튼 기본 세대 정도. 그런 세대로 같이 움직이죠. 그럼 전용기도 보통 한 세대 정도 근데 운영합니까? 전용기는 하나만 운영하더라고. 그럼 이게 말이 안 맞는다고. 헬기는 왜 어디에 탔는지 모르게 세대를 이렇게 운용을 하고 전용기는 무조건 한데. 아니 고도 자체가 그 전투기들이 또 호위를 해서 그러나? 아니 고도가 일단 높이 가서 비행하는 거하고 네. 저고도로 해서 이렇게 국내 위주로 다니는 거 하면은 이 맨패드에 특히 맨패드에 당할 위험이 많잖아요. 아무래도 헬기가. 네, 맨패드가 소위 그 저고도 미사일, 단거리 휴대용 미사일. 그럼 전용기는 고도가 높다고 높죠. 하지만 물론 이제 내려올 때 그 위험성이 있어서 거기에 맞게 맨패드 대응 센서들이 뭐 이스라엘제가 달리고 그랬죠. 이스라엘제 엘비스하게 달리고 그랬죠. 네, 알겠습니다. 뭐 이 얘기는 이쯤 하고요. 네. 아무튼 대통령 헬기까지. 그런데 이 대표님 보시기에도 이 MH60R 로키드 마틴의 시콜스키사를 제외하고는 거의 뭐 없죠. NH-90은 워낙 뭐 유명하잖아요. 없죠. 지상령 그 호주군이 쓰다가 지금 갖다 버린다고 한 것부터 유명해졌죠. 그 항공기 운영하기 참 어렵고 고장도 잘 나고 내부 설계도 잘못돼 있다고 그러고 운영 유지비도 비싸고. 그러고 보니까 호주군이 이 NH-90 샀다가 이걸 지금 다 창고에 갖다 박았다. 그냥 비행 뭐 중지시키고 이제 아니면 일부라도 이제 비행을 시키더라도 제한시키는 거죠. 점점 줄이는 거지 규모를. 그리고서 호주군이 이 MH-60R을 또 구입을 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NH-90이 이제 지상 운영용이면은 네. UH-60M으로 갈아타고 에어버스 헬리콥터에 타이거 공유 헬기도 똑같은 상황으로 인해서 운영 유지가 어려워서 아파치로 갈아타고.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린 NH-90은 이제 지상용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게 지상용이었어요? 수송. 근데 같은 계열 헬기이기 때문에 해상 작전 헬기 NH-90도 버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기체 구조 뭐 골격 문제가 아주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잘 고장나고 막 뭐가 설계가 잘못되고 그다음에 운영 유지비가 좀 비교해보니까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들어가고 효용성이 없고 뭐 추락도 하고 사고도 뭐 이렇게 생각지 않은 걸 사고도 일으키고. 근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유틸리티 헬리콥터가 뭐냐, 해상작전 헬기가 뭐냐 했더니 이 육공 계열이야.
록히드 마틴 시콜스키 60계열이 이거는 사다 놓고 쓰면은 뭐 부품도 어디서 수급하기도 좋고 그다음에 미국의 공장에서 제때 부품을 만들어 납품도 해주고 관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하기 좋은 헬기지. 그런데 이 NH90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또 파견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비용이 또 비싸고 그다음에 부품 수급이 제때 안 된대요. 유지가. 그러니까 조달을 하려면은 그러니까 네네. 항공기를 이제 헬기 항공기를 운영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때 이렇게 부품 조달도 돼야 되는데 가격도 적당하고 손쉽게 구해야 되고. 네네. 그럼 그러려면은 해당되는 그 플랫폼 항공기가 많은 나라에서 쓰다 보면은 어떤 경제 규모가 나오잖아요. 네네네. 수요가 많으니까. 예. 근데 NH90은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이게 비싸고 효용화 안 나고 추락도 하고 뭐 하여튼 정비도 힘들고 운영도 힘들고 유지도 힘들고. 그래서 그러니까 호주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소규모 정예군을 이제 운영하는 나라인데 네. 아 이건 아니다. 그리고 이건 아니다. 우리가 태평양에서 미국하고 합동 작전을 그 2차 대전 때부터 네. 그렇게 열심히 하지 뭐 우리가 유럽에 가서 물론 일부 뭐 조경보 통제기가 파견되는 경우 있지만은 전적으로 태평양에서 미군하고 합동 작전이 중심이다. 그럼 우리 미국제 헬기로 바꿔 갈아타자. 이거 힘들다 유럽제는. 물론 이제 호주의 정서가 유럽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많이 섞여서 살다 보니까 그 옛날에 미라주 3도 운영했지만은 프랑스 쪽의 계통에 또 이렇게 영향 있는 사람들이 또 있고 오리지널 영국 계통도 있고 그게 중간에 이제 무기 수입할 때 도입할 때 많이 이제 이렇게 지배를 했죠. 오락가락 영국제 썼다 프랑스제 했다가 근데 지금은 보니까 경제성을 따져보니까 미국제가 제일 나은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현재 실정으로는 네, 현재 예. 연합작전을 미국이 이제 상당히 강도 있게 요구를 네. 하니까 그래 똑같은 전차에 똑같은 헬기에 공격 헬기에 뭐 이지스함도 그렇고 맞춰서 하는 거예요. 전투기도 그렇고. 근데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이 호주군이 갖다 버리려고 하는 이 NH90은 이 해상 작전 헬기는 아니에요. 버전이 있어요. 예, 이건 육군형이죠. 네, 육군형이 문제가 이제 발생이 많았다는 얘기죠. 예, 근데 이것을 대한민국 이 방위사업청에서는 이 MH60R과 경쟁 기종으로 이 일단 NH 인더스트리스 내세웠죠. 예, NH90을 경쟁 기종으로 이렇게 같이 세웠는데 거의 뭐 들러리네요. 그러니까 이게 방위사업청에서 발표할 때 이 NH90이란 말이 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 반강제적으로 넣은 거야. 아, 그냥 야, 니들 와야 돼. 들러리 서야 돼. 그냥 서줘. 서줘 와야 돼. 이게 압박을 넣은 거야. 방법이 없다야. 그러면 이제 초기에 이제 뭐 정보 이게 그런 것들은 받아가죠. 이게 어떤 거 사업을 원하는지.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응찰을 이제 안 하지. 그때 가서 네 하면 저희 돈 아껴야 됩니다 하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오크 MH60R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미국 해군을 비롯해서 덴마크, 호주, 사우디, 그리스, 인도, 일본, 이스라엘, 싱가포르, 대만, 태국, 터키 거의 전 세계에서 330대 정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부품을 만들기 쉽죠. 용이하겠죠. 그 조달하는 게 예. 여기저기서 이제 막 달라고 하면은 그 공장이 돌아가잖아. 해당되는 그 부품 업체가. 그러니까 지금 뭐 스페인 해군도 지금 도입 계획을 체결을 했고 계속 발표가 나오더라고요. 네. 성능이 완전히 검증된 뭐 간단히 해상 작전 헬기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미 해군이 원래 80년대 초반부터 SH-60B 예. 그다음에 항공모함 운영 중심으로 해서 SH-60F 예. 두 가지 버전인데 SH-60B는 이제 풀장 장비 대잠 장비 센서를 가득히 채웠다면은 뭐 소노브이라든지 예. 했다면은 SH-60F는 좀 덜 실은 거 간략형. 그래서 두 가지를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비효율적이다. 이것도 비용이 많이 든다. 하나로 통합하자. 네. 개량을 해서 통합을 하자. 센서도 더 발전된 걸 사용하고 레이더도 교체하고. 그러다 보니까 SH 계열에서 MH60R은 이름이 바뀌면서 이제 딱 바뀌었죠. 하나로 통합이 된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보니까 그만큼 많은 무기와 연료를 실을 수 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이제 핵심적인 센서가 데이터 링크를 해가지고 네. 모함 플랫폼하고 항공모함이나 함정들, 구축함, 프리기트, 호위함에 연동이 아주 제대로 돼서 공격을 같이 할 수 있는 하나의 무기 체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함정과 함께 자기의 플랫폼과 함께 완전한 무기 체계가 돼서 움직이는 거죠. 그냥 맞습니다. 예. 헬기 혼자가 아니라 하나의 무기 체계입니다. 같이. 무기 체계. 같이 공격을 이제 들어가는. 예, 제가 이 작년인가요? 로널드 레이건 이 항공모함 네. 부산에 들어왔을 때 제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제가 봤잖아요, 또 이것을. 그거는 또 병력 수송 특수전 전형의 다목적 헬기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MH 뭐 하라 얘기를 하는데 네네네. 또 HH9이라 부르기도 하고 이름이 또 이렇게 기종은 또 같긴 해요. 네, 같은 그 플랫폼인데 예. 그게 이제 해상 작전 헬기냐 아니면은 이제 특수전 뭐 헬기냐 아니면 또 보급 유지 그걸 하기 위한 뭐 항공이냐 이렇게 세분화되죠. 자, 그래서 이 MH60R 시오크 같은 경우에는
이륙 중량이 거의 뭐 10.4톤. 거기다가 높이는 5.23m. 네. 이 폭이 너비가 3m, 길이는 19.7m. 그다음에 이제 로터 블레이드를 이제 접죠. 그렇게 이렇게 접더라고요. 네, 그게 중요하죠. 예, 그걸 전 바로 코앞에서 봤어요. 네. 예, 예, 예. 그게 이제 하나의 운영 유지 상면의 중요한 그 같은 요소죠, 그게. 그리고 최대 항속 거리가 830km 정도 되고 한번 이륙하면은 4시간 가량을 작전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그 예. 탐색에 대한 해상에서의 어떤 그 로이터링 계속 채공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찾아야 네네. 되니까 예. 그 성능 시간이 중요하죠, 사실 채공하는 시간이. 링스 같은 경우에는 약 한 3시간 정도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예. 그것이 뭐 속도 같은 경우도 링스 같은 경우에는 최고 속도가 324km. 속도는 빠른 걸로 유명하죠. 예, 324km고. 링스 계열이. 예. 그러니까 이 MH60R보다 링스가 더 빠르더라고요. 예, 속도는 하여튼 그거는 세계적으로 탑을 먹었으니까 그 옛날부터. 탑을 먹었어. 예. 하긴 이 시오크 같은 경우에는 중량도 크고 이게 대형 항공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게 말씀드린 게 핵심 성능이 채공 성능, 그다음에 그 발견하면 바로 데이터 링크 시스템을 이용해서 서로 이제 연동돼서 하나의 같은 무기 체계로서 공격, 잠수함을 경멸할 수 있는 성능. 네네. 그거는 이제 세계적인 거죠. 아주 뭐 이거 이상이 없죠 현재로서는. 그러니까요. 야. 근데 와일드캣은 좀 모자르고 그런 게. 예. 네, 좀 모자르죠. 예. 그래서 다들 뭐 다 싫어했어요 그 부분은. 예. 근데 이 시호크가 참 이게 능력이 참 출중합니다. 보니까 뭐 잠수함, 탐지 공격, 수상함을 공격할 수 있는 이 장비와 무기로 무장을 완벽히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석에서 그랬잖아요. 예. 펭귄 얘기하시길래 뭐 펭귄을 달아서 던져 그랬잖아. 미사일 얘기인데 우스갯소리로. 그러니까요. 예. 이게 보니까는 펭귄 갑자기 앉아가지고 펭귄 그래서 난 미사일인지 아는데 노르웨이제 콩스버거. 그러니까 AGM 119. 예. 예, 예. 노르웨이제 펭귄 미사일. 콩스버거를 이제 가져와서 제시화 시킨 거야 미 해군 무장으로. 음. 근데 갑자기 펭귄 그러니까 펭귄을 던지지 그래 그렇지. 그 미사일 얘기하시니까 네, 웃기는 얘기를 한마디로 해서 얘가 지역불도 발사해. 뭐요? 지역불. 지옥불? 응. 그게 뭡니까? 헬파이어. 맞아. 헬파이어 AGM 114. 헬파이어 공대지 미사일 에, 최대 4발 달고 근데 뭐- 그리고 AGM 119 펭귄 미사일. 근데 얘네들은 좀 사거리가 짧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뭐 NSM까지 장비해야 된다. 더 사거리가 긴 거, 최신형 미사일. 그래서 미사일 하여튼 뭐 여러 종류를 달 수 있는 게 무장의 하여튼 하여튼 다종다양한. 다종다양한. 예. 그건 또 성능으로 들어가죠. 그것도 좋은 장점으로. 어뢰 같은 경우도 뭐 MK46이나 50, 54 이런 거를 뭐 한 2발 정도 또 실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뉴스 하나 났어. 최신 뉴스가. 네네. 국내 뉴스가. 청상과 국산어를 달 수 있을 것이다. 달 수 있을 그러니까 인테그레이션을 이제 하겠다 뭐 그런 의미죠. 근데 그렇죠. 처음에 경쟁할 때는 네네. 이거 안 되는데 이거 되겠어? 우리 국산 어뢰를 못 다는데 이거 되겠어? 우리는 많이 보유하고는 경어래 청상어를 좀 쏴야 되는데 투발해야 되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고 있나 봐요. 시간이 흐르면서 인테그레이션이 확실히 될 수 있다. 왜냐 그걸 또 반대로 파는 쪽에 들어줘야만 미 해군을 통해서 그럼요. 들어줘야 또 12대를 또 사주지. 9,600억 원 1조 거의 1조. 그런 거를 또 우리 요청하는 걸 또 들어줘야 또 2차 사업을 또 손쉽게 가지. 그래서 또 한미 연합 작전에 어떤 상당한 어떤 효용성을 발휘할 수 있는. 1조 9,600억 원. KF-21은 20대 하는데 이번에 2,387억 원. 거기다가 또 말이 바뀌어서 40대 하는데도 2,387억 원. 초도 뭐 생산품이니까 비싸죠. 초도 분이니까. 40대입니까? 일단은 또 40대라고 그러대. 뭐 나누기에서 또 20대 20대 했다고 그러기도 하고. 예. 뭐가 뭔지 모르겠어. 헷갈려. 얘기하지 말죠. 예. 걔네들 말장난에 저희가 지금. 그리고 또 실제 그것도 연구하신 분도 돌아가시고 아유, 뒤숭숭 어수선하고 뒤숭숭하고. 아무튼 이 대한민국이 이 해상 작전 헬기 이거 필요한 거죠?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대한민국 해군이 그 옛날부터 제대로 된 번듯한 미제 해상작전 헬기를 도입을 원했는데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네. 무늬만 해상작전 헬기인 프랑스제 RS3 물론 전과가 있으니까 뭐 예. 도입한 효과가 있죠. 예. 근데 이게 제대로 잠수함을 찾는 헬기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80년대 말에 이제 영국과 한참 친해질 때 외교상으로 그때 링스 사준 건데 얘도 반쪽이야. 그렇지 완벽하잖아. 근데 또 부대를 또 어떤 제한된 예산 가지고 부대 규모를 20대 이상을 가져가려다 보니까 네.
거기다 슈퍼짜 붙이 슈퍼링스를 또 이제 그러니까 발주를 했죠. 네, 11대 그래서 잘 썼어요. 근데 항상 해군은 야 이거 다 반쪽이다 성능이. 완벽하지가 않은 거죠. 미제 그 SH60B나 F형 그런 거를 도입을 해야 되는데 참 옆에 나라는 그걸 면허 생산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옆에 나라 일본입니다. 네. 해상자위대. 예. 그걸 주력으로 쓰는데 우리는 이게 참 반쪽이다. 근데 돈이 모자르니까 그렇죠. 살 거는 많고. 돈이 문제지, 돈이.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물론 이제 중간에 와일드캣이 있었지만은 그때 이제 질르려고 하려다가 태수가 줄어드니까 8대가 아니 뭐 6대 이하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슈퍼링스 와일드캣. 그걸 이제 2016년도에 인도를 받아서 급히 왜냐면 서해안 그 백령도 문제가 있어서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쪽을 위해서 8대를 이제 급한 긴급 전력 비슷하게 샀죠. 그러고 나서 이제는 소원 성취를 이제 하게 된 거죠. 드디어 거의 뭐 한 20여 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1차 사업으로 12대 거의 뭐 25년까지 다 들어오죠. 지금 1월 달이니까 다다음 달에 우리 볼 수 있어요. 한국형. 그러니까 나눠서 오겠죠. 네, 한국형 그 MH60R. 네. 그다음에 마킹 딱 달려가지고. 근데 다행히도 이제 그날 그 도입하는 날짜 차이는 있겠지만은 포세이돈과 같이 함께 3월달에 같이 들어오게. 연속으로. 네, 날짜 차이는 있겠지만은. 포세이돈이랑 같이. 3월달에 그 이슈가 되면서 네. MH60R 후속 사업, 사실상 후속 사업이 또 이제 사업이 본격적으로 돌입을 하고, 그다음에 포세이돈 후속 사업도 돌입을 할 겁니다. 네네. 2차 사업은 2024년 올해부터 2032년까지 총 합하면 시오크가 24대. 네. 그러니까 24대 플러스 8대 와일드캣 있잖아요. 슈퍼링스. 네네네. 그걸 합하셔야지. 걔는 계속 갈 거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옛날 링스 슈퍼링스가 사라진 상태고 그때 가면은. 예. 걔는 좀 이제 뒤로 미루고 없어지죠, 그냥. 아예. 네, 또 뭐 필리핀 주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너무 오래 써가지고. 그 정도도 안 돼? 그건 무슨 전시장이나 가서 볼 수 있게끔. 네. 뭐 전쟁인정 박물관 이런 데 가면 볼 수 있게끔. 네. 예, 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제가 아까도 좀 질문을 해봤는데 또 쓱 넘어가셨어요. 어떤 거죠? 대한민국의 이 해상 작전 헬기 반드시 필요합니까? 당연히 필요하죠. 오케이. 필요하니까 예. 방사청에서 서둘러 막 하고 있죠, 사업을. 그러니까 이건 엄청 서둘러요. 네. 그만큼 이제 배들이 막 나오잖아 지금. 헬기를 실어야 되는 배들이. 호위함들. 그러니까요. 구축함도 이제 조만간 나올 거고. 그다음에 울산급의 이지스함의 정조대왕급 또 나머지 2척이 또 건조가 될 것이고. 정조대왕급의. 근데 다 기본이 수직 발사기, 헬기 데크. 그게 기본이거든. 그래서 항상 최근에 해군 사업의 이슈가 배와 함께 전투함과 함께 대공 미사일, 그다음에 이제 헬기 뭐를 탑재할 것인가. 그렇게 이제 이슈가 계속 같이 더불어서 진행되고 있죠. 그러니까 북한의 위협이 지금 계속되고 있기도 하고 네. 이 중국이나 일본 이 잠수함들이 또 은근히 이 동해와 이 서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거 다 잡아내야 된다. 잡아내야죠. 그러려면 최고의 이제 해상 작전 헬기, 대잠 헬기가 필요한 거죠. 필요하지. 네. 어쨌든 이 대한민국의 해상 작전 헬기 2차 사업 네. MH60R과 경쟁 기종으로 뭐 들러리죠. NH90이 세워졌는데 사실상 무조건 MH60R이 될 수밖에 없다. 기정사실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 예. NH90이 용 써봤자 쓰지도 않을 거지만은 네네네. 되지도 않고. 네, 그럼 여기까지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 그리고 저 소닉 PD였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돈 많이 버시고 건강하시고 평안히 행복한 2024년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